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생명 시스템, 특별히 어떤 세포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포의 구조를 공부하면서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도대체 이 세포막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내용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생명 시스템에서는요,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고요. 만들어진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기능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세포막이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먼저 세포막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먼저 살펴볼 건데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포막은요,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인지질이라는 말이 우리 좀 아직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인지질이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 먼저 살펴보자고요. 선생님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우리가 동그란 그 부분을요, 머리라고 불러요. 근데 이 머리에는요, 인산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나타나냐면 물이랑 굉장히 친해요. 친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과 친합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되는데 반면에 꼬리 같은 부분은요, 물과 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소수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바로 인지질이요, 지금 이런 형태로 꼬리가 맞닿아 있는 형태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 친구 보이나요? 지금 머리 부분이 맞아요. 물 쪽을 향해 있는, 밖으로 향해 있는 모습이고 꼬리가 맞닿아 있는, 즉 우리는 이런 구조를 이중층 구조입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포막에서 인지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단백질이 어디 있느냐? 맞아요. 이렇게 동그란 보라색 보이시나요? 바로 이 단백질은 약간 주요 통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막이 뭐였냐면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단백질이 그런 주요 통로가 된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세포막이라는 건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구나. 근데 이때 이 인지질이요, 유동성이 있어요. 즉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세포막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같이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막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봤더니 선택적 투과가 가능하대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네, 어떤 물질은요 그냥 막 투과시키는 게 아니라 요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통과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통과할 수 없어. 즉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세포막이 이런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세포막의 구조적 특징을 보시면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지금 세포 밖과 세포 안이 되어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지금 단백질이 이렇게 파묻혀 있는 이 구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 어떤 물질은요 잘 투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물질은 전혀 투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선생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잘 투과가 일어나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체로 분자의 크기가 작아요.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잘 투과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높으면 이 세포막을 잘 통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나온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시면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이래요. 전하를 띠지 않으면 이 세포막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잘 통과하더라, 잘 투과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먼저 이 세포막이라는 것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그리고 단백질이 파묻혀 있는 구조였어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고 이 단백질이 주요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막은 대부분 분자의 크기가 작거나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거나 혹은 마지막 전하를 띠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잘 투과합니다 라는 특성까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